네, 11월 10일 목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통해서 오늘 남은 오후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또 코인 시장도 폭락했는데 네. 우리 증시는 그래도 지금 견조한 흐름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매니저님께서 이번 주 초에 그래도 뭐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조금 조정 나올 수 있어도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 시장 견조할 거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딱 들어맞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오늘 시장이 이게 너무 안 빠지는 게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그래요? 지금 대외적인 변수들이 되게 좀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가상화폐 시장이 그야말로 지금 대폭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틀 만에 전체 가상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이 10%가 넘게 급락을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크게 좀 출렁거리고 있거든요. FTX 이슈 때문에 말들이 좀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 상당히 좀 견조하고 또 오늘 미국 중간선거 결과 참 절묘하게 지금 49대 50 정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조지아주는 결선 투표까지 지금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화당이 레드웨이브, 공화당이 이제 상하원을 다 장악하게 됐을 경우에는 좀 친시장적인, 친기업적인 이제 정책이 우선될 거고 더 결정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확대 재정 정책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어찌 보면 인플레이션을 약간 좀 부추겼다라는 이제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게 되면 재정 지출을 이제 줄이게 되면서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감축시키는 효과가 좀 생길 거다. 그런 기대를 좀 했거든요. 다만 저는 이제 이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인 이벤트는 이제 끝난 거고요. 하루 이틀 정도면 이 노이즈는 분명히 좀 해소될 거고 어차피 지금 중요한 건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CPI 지표거든요. 지금 시장 예상 컨센서스는 7.9% 정도. 근데 약간 좀 기대가 되는 건 최근에 이제 CPI 예상치가 다 틀렸잖아요. 거의 한 3개월, 4개월 동안에 시장 전망치랑 다 좀 어긋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10월 달에 CPI 지표가 이미 6.2% 상승률을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CPI 지금 뭐 7%, 8%, 9% 얘기할 때 이게 YOY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이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작년 10월 달에 6.2%라면 물가가 정말 많이 오른 상태였잖아요. 그 상태에서 얼마나 더 올랐느냐를 이제 집계를 하는 거니까 오늘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상치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오기만 한다라고 하면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건 아니면 코인 시장의 불확실성이건 뭐 이런 이슈들을 다 덮어버릴 만한 호재가 좀 될 수 있다. 적어도 계속해서 지금 8%대 이제 공공행진을 하고 있다가 7%대 숫자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약간 시장에 저는 호재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나 코인 시장의 어떤 노이즈는 오늘 CPI 지표 발표와 함께 좀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조금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도 한 1,370원대 중반 정도 이제 수준의 환율을 좀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오전에 1,361원까지 빠지던 게 1,372원까지 반등을 했어요. 저는 오히려 오늘 환율이 반등하는 것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이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원화 강세가 워낙 좀 빠른 시간 안에 너무 순식간에 이게 이렇게 원화 강세 현상이 좀 나타나 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너무 좀 심하게 환율이 빠진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반발 매수가 조금 들어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가는 것조차도 저는 시장에 좀 나름대로 괜찮은 이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한 1% 내외 정도만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지수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일선 이격이 꽤 강하게 지금 벌어지면서 슈팅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최근에 워낙 코스피 지수가 강하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한 2390 정도까지 조정이 들어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저께 이제 강하게 좀 슈팅이 들어온 자리 오늘 다시 5일선으로 조금 밀어내는 이제 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대외 변수를 감안하면 아직까지도 우리 시장은 상당히 좀 탄탄하다.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일인 걸 감안하더라도 아주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의 조정은 뭐 건강한 조정이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조정이다라고 풀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에서 모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남은 오후장 어떤 대비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네. 한 포인트로 나뉘어 주실까요? 오늘 하락 종목 숫자가 이제 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인데 한 줄 전략으로 제가 제시해드릴 코멘트는 갈 종목은 간다라는 한 줄 전략을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리뷰해드릴 종목들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들도 분명히 갈 종목은 간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시장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에도 실적이 좀 잘 나온다거나 아니면 미래 어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주가가 맞아요. 훨씬 더 세게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동안에는 심리적으로 많이 좀 위축되어 있다가 오히려 오늘은 적극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매수를 좀 하고 있잖아요. 조정을 이용해서 지금 순매수, 저점 매수를 하려고 하는 수급들이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별 종목들은 훨씬 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어제는 제가 사이즈 로테이션 말씀드렸고 오늘도 이제 갈 종목은 간다. 역시나 오늘도 이제 중소형주들 중에 여러분들이 오후장에 반드시 좀 주목해 봐야 될 종목 2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견조한 우리 증시 분위기 속에서 좀 큰 시세를 형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에 한번 집중해보자라는 한 줄 평 남겨주셨습니다. 잠시 후 또 영민 매니저께서 픽해오신 원샷 원킬 종목 2가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먼저 영민 매니저께서 편입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명 에너지입니다. 네.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20% 넘게 수익이 났는데 수익을 좀 챙겨볼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뭐 좀 더 들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차익을 챙기실 분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10월 20일 날 말씀드릴 때 가격이 22,400원이었고 그 이후에 2주 동안에 정말 좀 지겨웠잖아요. 그 지겨웠던 어떤 박스권 행보에 대한 오늘 보상을 한 방에 지금 해주고 있다. 장중에 지금 20%가 넘게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간 선거 결과가 뭐 상원을 이제 민주당이 좀 유지를 할 거다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다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미국은 어차피 지금 태양광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규모 투자를 하기에 아주 좀 적합한 시기라는 걸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제가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어저께 이제 또 편입을 했는데 이 종목도 하루 만에 그냥 바로 10% 지금 수익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내년에 대규모 지금 투자가 예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오늘 대명에너지가 가장 좀 강하게 좀 움직였거든요. 직전 고점이 이제 26,000원, 27,000원을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설정해 놓으시고 차익을 좀 챙기실 분들은 뭐 절반 정도 좀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절반만 3만 원 정도 보시면서 추가 대응을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네, 대명 에너지는 혹시나 보유하신 분들은 절반 정도는 한 3만 원까지는 보유해보자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강원 에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오늘 급등하면서 사실 생쇼에서도 나왔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어떻게 절반을 가져가 볼까요? 이 종목도 저는 이 정도 올라왔으면 만 원은 넘어간다라고 봐요.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사마알미늄의 후속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잖아요. 사마알미늄도 이게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이지만 알루미늄 관련된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이슈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도 제가 3만 원이 저항인데 오히려 3만 원 뚫으면 더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만 원 뚫고 3만 6천 원 근처까지 급등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강원에너지도 오늘 전고점을 지금 이제 뚫어내려고 하는 자리고 실제로 최근에 강원에너지 이 종목을 그냥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관련된 이제 신사업 추진한다라는 거 제가 많이 강조해드렸잖아요. 강원 이솔루션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이제 사업 진출하는 거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부각이 좀 되면서 이 종목도 10월 19일 날 7,000원대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거의 오늘 장중에 9,760원까지 20%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만 원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정도 지금 거래가 붙어줬기 때문에 1만 원 정도 자리는 한 번 정도 넘겨주면서 오버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역시 마찬가지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뭐 절반 정도 안전마진 좀 챙겨놓고 나머지는 1만 원 돌파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보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금 제가 리뷰해드리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평소보다 시세가 더 강하게 나오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오후에 좀 집중하시면 된다라는 거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원포인트 종목 말씀드릴 때 또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 에너지는 만 원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원샷 원킬 종목 2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 좀 큰 시세를 형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은 18,000원에 삼목 에스폼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제가 리뷰할 때 간단하게 언급드렸던 사마알미늄과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을 저는 이제 감히 네옴시티 관련된 이제 대장주가 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실제로 다음 주에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한다라고 해서 명동에 막 호텔 잡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사실 이제 명동 상권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저는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 관련된 수혜주를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 말고는 떠오르지를 않아가지고 직접적으로 지금 사우디 쪽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분야에 지금 협력을 요청했냐면 스마트 시티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협력을 이제 요청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하면 아마도 이제 네옴시티와 관련된 어떤 사업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방산이라든지 통신, 에너지 이쪽에 대한 이제 협력 체계를 이제 좀 구축하는 부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도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발전 설비든 뭐든 하기 전에 뭔가 이제 구조물을 세워야 되잖아요. 발전소도 구조물을 세워야 되고 연료전지 사업도 마찬가지로 연료전지 탱크 집어넣는 이제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초고층 빌딩들을 세울 때도 이제 건물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그때 가장 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골재 건자재 중에 하나가 알루미늄 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알루미늄 폼을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 삼목 S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사 현장에 가면 막 나무 판때기 같은 거 막 망치질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걸 네. 우리가 거푸집이라고 하는데 그 자재를 알루미늄 대체를 해가지고 사실 건설 폐기물도 많이 안 나오고 계속해서 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알루미늄 폼 시장의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삼목 S폼이고 충북 진천에 알루미늄 스크랩 재고가 무려 11만 톤 정도 이제 쌓여 있어요. 이게 다 돈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달러가 115, 달러 인덱스가 115까지 갔다가 어제는 이제 109까지 떨어졌었죠. 오늘 뭐 110 중반까지 조금 회복되긴 했습니다만 저는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는 게 달러 인덱스가 더 이상 올라갈 만한 인센티브가 없다 지금. 아무리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기준금리 인상의 거의 마지막 사이클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 그럼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달러 표시 자산들이 상승한다는 얘기거든요. 유가라든지 구리 가격, 알루미늄 가격 이런 것들이 달러와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달러 인덱스가 한 107, 106까지도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자체가 그냥 달러가 떨어지면서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럼 1차적으로는 알루미늄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분류됐던 삼목 S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재고와 관련돼서 재고 평가 차익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우디에 이제 스마트 시티를 이제 건설하는 과정에서 가장 좀 핵심적인 건자재가 이제 좀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실적 발표를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을 하고 있잖아요. 상반기 때까지 삼목 S폼이 영업이익이 무려 335억이었어요. 창사 이래 삼목 S폼이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400억 중반 정도였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지금 335억의 실적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럼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해가지고 하반기까지 보태면 연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거의 지금 700억이 넘어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지금 2,600억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건설 건자재 종목들의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삼목 S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자재 기업들보다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고 매출액 대비해서도 지금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견조하게 잘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700억대 회사가 시가총액이 2,600억밖에 안 된다? 너무나 지금 할인된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종의 다른 기업들보다도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고 동종이 아니라 시장 평균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현저하게 지금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사실 제가 사마알미늄과 자꾸 이제 비교를 해드리는데 사마알미늄을 말씀드릴 때도 주가가 이렇게 이제 박스권 횡보를 하면서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던 게 박스권 상단인 28,000원, 29,000원, 3만원 요 자리를 딱 뚫어버리니까 정말 좀 시원하게 이제 급등이 나오잖아요. 삼목 S폼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고점에 대한 약간의 이제 매물 저항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가 이제 서서히 강하게 좀 붙어주기 시작하면서 2만원짜리 강하게 좀 뚫어주면은 아주 센 시세가 한번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주가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뭐 18,000원대에서는 충분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편하게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편입을 해보도록 하고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가를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가격이 또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21,0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손절 가격은 16,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워시아 원킬 종목은 삼목 S폼이었고요. 2만 원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종목도 남아 있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요. 18,500원의 클래시스라는 왜 종목인데 왜 웃으셨어요? 제가 왜 웃으냐면 아까 우리 지연 아나운서께서 클래시스가 오늘 여기저기 방송에서 소개가 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찔려가지고 아, 그래요? 저도 클래시스를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 핫하네요, 오늘. 사실 아까 이제 정석일 매니저도
앞서도 리뷰를 잠깐 해주셨잖아요. 2차 목표가를 벌써 달성을 했는데 조금 타이밍이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확실히 좀 늦긴 늦었어요. 조금 더 빨리 잡았으면 훨씬 더 좀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저는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한 뒤에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오늘 그리고 제가 이제 클래시스 외에도 지금 루트로닉 같은 종목들,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이런 종목들.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지금 꿈틀꿈틀대면서 올라가는 이유가 전부 이게 업황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실 하반기는 좀 비수기였거든요.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이런 의료기기,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클래시스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실적 발표를 해보니까 루트로닉도 실적이 되게 잘 나왔고 클래시스는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저는 오히려 추세가 좀 돋보이게 잘 올라가고 있는 클래시스가 대장주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고 슈링크라고 하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아마 여러분 많이들 아실 거예요. 아마 네. 시술 받으러 가신 분들은 슈링크 한 번씩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슈링크라는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고 일본, 호주, 러시아, 태국, 대만 이런 데 이제 주로 수출을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브라질 쪽에 이제 수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남미가 이제 태양이 워낙 좀 뜨겁고 그리고 이제 피부 시술에 대한 어떤 수요도 많은 나라인데 이 브라질 또 인구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브라질 쪽의 수출이 완전히 폭증을 하면서 3분기 때 이제 비수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333억에 영업이익이 175억.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영업이익률이라는 건 그냥 그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그냥 나누면 OPM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175억을 333억으로 나눠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지금 50%가 넘는 거예요. 와, 반이 넘게 남은 그러니까 이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000원치 팔면 500원을 남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이렇게 폭리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돈을 너무 많이 남겼다는 거예요. 보통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30% 넘어가면 장사 정말 잘했다라는 평가를 하는데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50%를 넘어가니까 그만큼 수익성이 지금 좋고 특히나 하반기 때 환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상승의 수혜를 톡톡히 누렸다. 그러면 4분기 때도 저는 분명히 좀 긍정적인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하게 됨으로써 해소가 된과 동시에 지금 주가가 17,000원에 지금 박스권을 오늘 강하게 지금 뚫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고점이기 때문에 차익을 좀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박스권을 정말 오랜만에 거의 한 3개월, 4개월 만에 지금 뚫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세가 시작된다라는 관점에서는 뭐 지금 정도 자리에서 따라 붙어도 충분히 저는 뭐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뭐 몇 프로 정도 좀 조정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거래가 워낙 지금 강하게 오늘 장 끝날 때까지 뭐 200만 주는 충분히 거래가 지금 넘게 실릴 것 같거든요. 충분한 거래가 좀 실리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짧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좀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 이런 측면에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볼륨어라고 하는 고주포 리프팅 장비가 또 내년부터 새롭게 출시된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역시나 21,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도 역시 마찬가지로 1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시스 오후장에도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오늘 무료 방송 또 준비되어 있으시죠? 지금 뭐 워낙 좀 시끄러운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슈들 딱 정리해드리는 차원으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리려고 해요. 오후 4시에 장 끝나자마자 MBN골드나 유튜브 MBN골드 채널로 들어오시면은 지금 가상화폐 시장의 어떤 불안감 그리고 중간선거 이후에 대한 어떤 시장 전략 오늘 CPI 지표 발표 이후의 시장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